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구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 몇 가지 좀 짚어주신다면. 제가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 워낙 다양하고 레시피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뭘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지키는 그 원칙들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식후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없어도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일이 혈당을 많이 올린다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까? 과일은 적당량 섭취하게 되면 굉장히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현대 과일, 단맛이 너무 많이 있는 과일들은 좀 가려서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이 최근에 너무 달아졌기 때문에 거의 디저트 수준까지 올라가는 과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입에 넣어보고 너무 달다, 이건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당분을 많이 포함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섭취 후에 혈당을 재보시고 내가 이 과일을 얼마만큼 먹으면 될까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과일을 손으로 만지거나 껍질을 깎을 때는 또 많이 만지시겠죠? 그러고 나서 혈당을 바로 재시면 손끝에 묻어있는 당분이 측정이 되는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이 당뇨병은 진단받은 적은 없었는데 혈당이 뭐 300 이상 올라갔다 그래가지고서 저한테 오셨던 적이 있어요. 난리가 나셨겠네요. 검사를 했는데 정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300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서 여쭤봤더니 과일을 깎았던 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검사를 했을 때 모든 게 다 정상이었고요. 실제로 이런 결과는 논문으로도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나왔던 연구인데, 과일을 일부러 만지게 한 거죠. 깎도록 하고 재했을 때 혈당이 뭐 200에서 3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억울한 거죠. 먹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과일 섭취 후에 혈당을 잴 때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닦고 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당뇨병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 좀 추천해 주십시오. 네, 당뇨병 환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식후에 나오는 디저트처럼 나오는 과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껍질을 깔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블루베리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는 과일들에 속하는데, 혹시 블루베리 껍질을 까서 드셔보셨나요? 까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왜냐하면 과육에 비해서 껍질이 차지하는 부분이 훨씬 큰 과일들입니다. 이런 과일들을 섭취했을 때 당뇨병이 발생이 예방되었다라는 그런 보고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녹색빛이 나는 바나나를 먹었을 때와 이게 잘 익었을 때 먹었을 때는 당분의 양은 같지만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는 노란 바나나가 더 빨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나 속에 있던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서 잘 소화되지 않는 전분이 이미 다 녹아가지고 달달하게 변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양과 타이밍인데요. 너무 많은 과일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식후에 드시게 되면은 미리 먹은 음식 때문에 혈당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과일을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십시오. 상의해서 식후 혈당을 많이 높이지 않는 그런 약을 쓰시면서 섭취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식전에 맞는 인슐린이 있습니다. 그 인슐린을 맞아야지만 식후 혈당이 조절되시는 분은 인슐린을 쓰시면 되고, 또 최근에 GLP-1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슈퍼호르몬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위고비라든지 오젬픽, 그리고 마운자로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계통 약제들이 또 식후 혈당을 또 잡는데 꽤 효과적입니다. 그런 약제를 쓰면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당뇨약을 먹거나 또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환자분들이 당뇨약을 오래 쓰면 좋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당뇨병이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젊고 비만하고 이런 분들은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당뇨병 전 단계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당뇨병이 한 20-30년 되고 인슐린 분비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질문했을 때 고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약을 써서 약에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혈당이 조절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면 생기는 문제점이 더 많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 약제들이 지금 굉장히 안전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용 경험이 50년 이상 된 약제들도 다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약제들은 승인까지의 과정이 훨씬 엄격해져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증가되는지 아닌지까지도 봐라, 그 뒤에 승인하겠다, 이런 약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렇게 걱정할 문제는 잘 없다. 또 한 가지 사실 좋은 소식은 뭐냐면, 최근에 개발된 당뇨병 약제 중에서 두 가지 종류인데요. 하나는 SGLT2 억제제라고 해서 소변으로 당을 빼내는 약이 있고,
그 다음에 GLP-1 제제, 슈퍼호르몬 말씀드렸죠. 그 계통의 약제는 오히려 사망률을 줄이는 그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장 등등에 또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서 오히려 이 약제를 쓰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약제보다도 부가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나은 거는 당뇨로 가지 않는 거겠죠. 네. 그래서 과일을 먹고 나면 꼭 이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행동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은 양 앞에 장사가 없다. 많이 드시고 나서 뭘 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일단 절제를 하시고 우리가 식후에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없어도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식후에 가만히 누워있지 마시고 뭐 집안일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동네 산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움직이시면 훨씬 좋죠. 자, 그렇다면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구성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원칙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 제가 워낙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음식이라고 하는 거 워낙 다양하고 레시피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딱 이렇게 뭘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제가 지키는 그 원칙들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네.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이건 뭐냐면 초가공식품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초가공식품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딱 봤을 때 이거 뭘로 만들었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이거는 초가공식품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제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은 대개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1번 원칙, 재료를 알 수 있는 음식을 먹자. 둘째는 다양한 색깔을 먹자. 적어도 빨강, 노랑, 초록 이 세 색깔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 말은 이 세 색깔이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골고루 먹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라면을 끓였을 때 그냥 뻘겋게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뭐 파송송, 계란탁, 버섯 하나 정도 들어가주면 그냥 라면하고 그거 들어간 라면 두 개를 딱 놓고 뭐 먹을래? 그럼 대개는 아마 이 색깔이 다양한 걸 드시려고 할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식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개는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음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먹자라고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라면 예를 드셨거든요. 네. 라면 괜찮아요? 라면은 전분이 있는 밀가루죠. 밀가루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주 드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죠. 어쩌다 한 번씩 드시는 거는 문제는 없긴 하겠지만은 이 당분도 당분이지만 나트륨도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왜 맛있겠어요, 그게?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당분과 염분이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소장은 당분과 염분을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동시에 흡수해요. 포도당, 나트륨, 공동수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동시에 흡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두 가지를 얼마나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맛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혈압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도 만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섭취하는 건 좋겠지만 너무 자주 과량 섭취하시는 거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양이죠. 양 앞에 장사 없다 그랬는데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제 장수하는 사람의 특성을 보니까 복8분이란 말이 있는 거예요. 복은 배고 8분은 80%를 이야기하는 거죠. 8할.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는 거에 80% 정도 분량을 먹자. 위장 용량의 80%가 아니에요. 내가 포만감을 느끼는 거에 한 80% 정도만 먹자라는 거죠. 소식이죠. 너무 배불리 많이 먹게 되면은 이 당이 올라가고 살이 찌고 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8분이라고 하는 그런 적당량을 섭취하자라는 부분이고요. 이 적당량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 생각에는 먹는 속도인 것 같아요. 빨리 허겁지겁 먹게 되면 우리가 배가 불러서 물리적으로 불편한 느낌을 가질 때까지 먹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굉장히 많이 먹은 뒤입니다. 근데 천천히 드시게 되면은 이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우리 장에서 슈퍼호르몬 GLP-1이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포만감을 줍니다. 어찌 보면 생리학적인 포만감, 생화학적인 포만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포만감을 찾아서 섭취를 하시게 되면 적당량을 드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식사와 관련돼 가지고서 혈당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혈당에 있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혈당을 측정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에 혈당 측정기가 있으면 한번 식후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자가혈당 측정기를 구할 수 있는 분이라 그러면 한 번 정도 착용을 하고 1, 2주 정도 혈당을 보시면 아 나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많이 오르지 않고
양을 이 정도 하니까 괜찮고 식후에 운동을 하면 괜찮고 이런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사람마다 혈당 오르는 정도가 다르잖아요. 네. 제가 신기한 게 쿠키는 괜찮은데 바나나가 안 맞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바이츠만 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2015년에 셀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다가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라고 했을 때 뭐가 더 오를까라고 물어보면 대개는 이제 쿠키 쪽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쿠키를 먹었을 때 오르고 바나나는 안 오르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는 오르고 쿠키는 또 안 오르고 둘 다 오르고 둘 다 안 오르고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게 음식이 그 종류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하나의 예죠. 그 과학자들은 또 굉장히 또 많은 걸 또 그 뒤에 책을 써서도 보고를 했었는데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통밀빵 그리고 마트에서 사는 흰빵 대개는 보면 통밀빵이 덜 오를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 환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흰빵은 괜찮대요. 흰빵은 안 오르는데 통밀빵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 책에 과학자들이 써놨거든요. 아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혈당에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이라 그러면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되겠다. 내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밀빵, 곡물빵 이런 거 드시라. 그리고 흰빵은 피하라 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반대로 나타났다는 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데이터 기반 식습관이죠? 맞습니다. 이론 기반이 아니고 데이터 기반의 식생활을 하자는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 손끝에 혈당을 재보기가 너무 힘드니까 한 번 정도는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보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면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이 있는 사람도 한 번 정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알러지 우리 테스트 하잖아요. 네.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러지는 오는데 네. 뭐에 반응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검사를 해가지고 찾아내면 회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음식 중에서 나한테 맞는 음식, 안 맞는 음식을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당뇨병 환자나 가족들에게 이 말씀은 꼭 전하고 싶다, 강조하고 싶다 하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희 의학계에서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게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양리학의 아버지 이런 말도 하고 하는데 모든 것의 독성은 양에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심지어 물도 많이 마시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과일을 드실 때 나한테 어느 정도의 양이 적절한 것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혈당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했는데 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의 숙성도나 조리 상태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일을 드실 때 양도 조절하시고 한 번 정도는 식후 혈당을 측정하셔가지고 나한테 가장 적합한 종류와 양을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원, 휴대폰은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